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면 그 선생님 화면에 선생님이 나오진 않고 여기 칠판에 쓰는 내용만 목소리랑 같이 나오가 있거든. 그래서 복습하기는 괜찮을 거야. 책은 이 책 맞지, 그지? 자, 확대해 줄 테니까 잘 안 보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자, 이거부터 합시다. 차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크게 지금 뒤로 좀 갔다가 다시 올게. 자, 크게 대단원 3개로 돼 있어요. 첫 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단원은 삼각함수라고 돼 있고, 세 번째 단원은 수열이라고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책 이름이 대수인데, 책 이름은 대수인데 안에 내용은 함수야. 그잖아, 그지? 삼각함수, 지수, 로그함수, 수열도 나중에 하겠지만 함수거든요. 수열도 함수라서 사실은 새로운 함수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단원 3개 사이에는 연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단원을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 2단원부터 들어도 돼요. 정말 연계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특이한 책이에요. 보통 다른 수학책은 앞에 거 모르면 일단 모르면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게 아니야,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통계랑 뭐 삼각비 이런 느낌이야. 별로 관계 없잖아, 그 두 개. 그 약간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주고, 지금 1단원은 이렇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아마 처음 나오는 용어들일 건데, 뭐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 할 거고요. 여기 삼각함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 비는 중3 과정에서 배웠을 건데,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는, 그걸 함수화시키는 개념이고, 얘는 수열은 그냥 저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이 기호,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우는 이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오늘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먼저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잘 보이지? 크게, 그지?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근인데, 그 여기에서 거듭자를 빼면, 이렇게 거듭자를 빼면 중3책이에요. 중3 처음, 중3 이게 중3도 있고 중3이 아닌 사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중3 처음 보면 우리가 이제 루트 배우거든. 맞지? 이게 처음에 중3학년 1학기, 중3 1학기 첫 단원 보면 얘가 나온다고. 제곱근에 대해서 막 배우거든. 근이 뭐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읽으면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좀 할게. 그 거듭제곱은 제곱을 거듭해서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곱하겠다는 거지. 뭔가를 a를, 어떤 a라는 실수를 계속 곱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a를 예를 들어서 3번 곱하면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저런 게 거듭제곱이야. 모르는 사람 없지. 저런 거는 얘를 미치라 그러고 얘를 지수라고 하고 이런 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개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냥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에 조금 더 확장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 항상 그렇거든요. 얘도 그래요.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중학교 2학년 책 보면 막 지수법칙 배우고, 여기 다 지수법칙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것,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 있다고. 그 설명이 사실 이건데, 1단원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1단원의 핵심이야. 근데 얘를 설명하려니까 얘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거듭제곱근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큰 흐름은 그렇다. 이제 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 중학교 책에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책에. 그 지수법칙 혹시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곱하면 더해주고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나누기 하면 이제 빼기로 되는 거고 이거 빼기로 이것도 이 네 개가 이제 지수법칙이죠. 중학교 2학년 책에 중2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이렇게 빌드업이었어. 알겠지? 이렇게 밑밥을 깐 거야. 거듭제곱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쟤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한번 네모 박스를 읽어봅시다. n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n 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 얘의 근을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고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하는 역할 아니겠니? 자, 해볼게요. 자, 이게 뭐야? 이제 그 마트에 가면 치즈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못 봤어? 큐빅 치즈. 이게 이제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자,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8이라 칩시다. 부피가 8이야. 부피가 8이야. 근데 정육면체 부피는 이렇게 구하지? 이거 8이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이건 2겠죠,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막 정육면체 부피를 재봤더니 부피가 9가 됐어.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x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막 부피를 어떻게 재지? 뭐 어쨌든 부피를 재봤더니 9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 세제곱을 해서 9가 되는 x 값이 있긴 있는데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자, 그죠? 이렇게 약간 학년을 내려가 볼게. 우리가 처음에 루트 배울 때 어떤 작업을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넓이가 16이었어. 그럼 x 얼마니? 4예요. 막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 좋다 이거지.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얘의 넓이가 13이야. 넓이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데 넓이가 13이라고? 지금이야 x가 루트 13이라고 쓸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처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루트 13이라고 하고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라고 정의를 하자 하고 제곱근을 정의를 한 거야. 중3 때. 알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은 여기서 차원을 한 개 더 올린 거야. 얘는 이제 2차지, 2차. x제곱. 이제 3차, 그 다음 4차, 5차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x를 표현을 해주기로 했다고, 이제. x를 9의 세제곱근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9의 세제곱근으로. 그리고 표현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여기 루트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숫자로 이렇게 숫자를 쓰기로 했단 말이야. 알겠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여기는 2가 생략돼 있었던 거야. 알겠지? 원래 제곱근 앞에는 2가 생략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읽을 때 세제곱근 루트 9라고 읽어. 세제곱근 루트 9라고 읽고 얘의 의미는 이 친구를 세제곱하면 9가 됩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죠? 얘는 얘를 제곱하면 13이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루트 13의 의미가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인 거잖아. 미안. 카톡이 왜 갑자기 뜨지? 잠깐만요. 이거 좀 닫아놓고 할게.
쳐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제곱 끝 루트 9라고 읽고 얘는 의미가 세제곱해서 9가 되는 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설명은 그 숫자로 안 하고 그냥 일반화 시켜서 문자로 표현을 해 놓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있을 거야. 어떤 수 x를 어떤 수 x가 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n이 2야. 그리고 a가 9야. 그게 조금 전의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있겠지. 그지? 3 같은 수, 9는 좀 그거 하니까 13이라 합시다. 좀 전에 했던 걸로. 이렇게 되는 수, 뭐 특히 이 중에 양수를 루트 13이라고 하고 얘는 의미가 얘를 제곱하면 13이 되는 수, 뭐 그런 의미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x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얘는 의미가 이 수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그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x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거듭제곱근을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표현하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 사이에서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수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그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외우고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 방정식을 왜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걸 식으로 썼을 때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수, 그지?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저 x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이게 저런 방정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서 방정식 하나 써봅시다. x의 세제곱이 뭐 8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이제 공통수학 1 이런 데서 배웠을 거란 말이야. 3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보통 이렇게 풀지 않니? 넘겨가지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얘를 무슨 인수분해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하고 풀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풀어서 x는 2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는 아마 허근일 것 같죠? 이거 허근인 거 보이나?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수학적인 능력치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 되게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쟤는 허근 갖는 놈이네라고 나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모르면 저 왜 이렇게 모를 수도 있잖아, 그지? 뭐 까먹었을 수도 있고 옛날에 했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얘를 한 번 더 설명하든지 아니면 속도를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야 될지를 내가 아직 뭐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니까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답을 잘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지? 얘는 실근 2가 있고 얘는 일단 허근인 거 맞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그지? 이유는 뭐야? 몰라? 알지? 왜 허근을 갖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돼. 이제 대충 알았어, 어느 정도인지. 그냥 하다가 내가 이렇게 눈치를 좀 볼 테니까 이렇게 표정 연기를 잘해줘. 대답하기 싫으면 표정 연기를 잘해주면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별말 없으면 잘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인대. 그러니까 피드백을 잘 해줘야지. 몇 명 없는데 잘 피드백해줘. 자, 어쨌든 요런 얘기, 이 방정식을 푸는 이 방정식의 해 자체가 거듭제곱 근이에요. 자, 내가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 여기도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근 x가 거듭제곱 근이야. 그지? 그지?
이거의 근 x를 a의 n제곱근, 즉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핵심적인 결론이 나오냐면 n제곱근 해서 a가 되는 실수 a가 되는 수 x는 몇 개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x가 몇 개냐고. n개지, n개.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 공통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우리 뭐잖아. 2차 방정식은 두 개지, 두 개. 해가 두 개지. 그게 뭐 실근 허근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통틀어서 두 개잖아. 3차 방정식 세 개고 근이. 그지?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n개란 사실이 매우 중요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256의 4제곱근은 4와 마이너스 4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 기억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 얘네의 4제곱근이란 얘기는 4를 4제곱하면 256이 되냐 뭐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지? 이게 맞는 말이지 않니? 마이너스 4를 4제곱을 해도 256이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지? 숫자 너무 복잡해서 못하나? 좀 더 쉬운 걸로 해볼게. 27의 세제곱근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까 거짓일까? 몰라. 둘 중에 하나잖아. 찍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볼게. 3은 27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지. 왜 그렇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명제 배웠죠? 명제?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뭐 이거의 참거짓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자, 27의 세제곱근은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몇 개야? 몇 개지? 3개겠지,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n제곱근은 n개야. 3개인데 3개인데 3이라고? 그럼 거짓말인 거잖아, 이게. 뭔지 몰라도. 그죠? 이게 요 조건이 P고 요 조건이 Q라면 P의 진리집합 라지 P 안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3을 포함한 어떤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Q의 진리집합은 이거니까 얘가 참이려면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져야 참이잖아. 내가 지금 나는 대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통수학 2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수 2 얘기지, 그제? 명제니까. 이렇게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거짓말이야. 근데 얘는 참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그죠? 3은 27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주의해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마찬가지야. 모르겠지만 256의 4제곱근은 4개를 얘기해줘야지 그때부터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지. 4제곱근이라고 해놓고 2개밖에 얘기 안 하면 그냥 틀린 거지, 이거는.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고, 첫 시간에 여기 되게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좀 넘어가서 부연 설명을 좀 할게. 자,
자, 여기 보면 이제 봅시다. 다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어떤 수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거 in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거듭제곱근의 정의잖아, 맞죠? 거듭제곱근의 정의고, 일반적으로 요 x는 n개가 있다, 그죠? 근데 그 n개 안에는 실수랑 허수가 섞여 있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섞여 있다. 근데 거듭제곱근 중에 허수인 것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수 카운트 할 때는 뭐 그렇다 치고, 뭐 개수는 포함이 될 거니까 알겠는데, 개수 말고 실제적으로 저 x의 값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실수만 다룬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 중에, 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중요해요. 실수인 것. 도대체 이 중에 실수인 것은 뭘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 2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이 지금 이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n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선생님 이제 수업 좀 특징이 약간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싹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앞에 게 자동으로 복습되고 이해되고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런 말로는 안 배웠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리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예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예를 들어 이게 뭐 x제곱에 뭐 빼기 x 빼기 2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고 여기 x축이라고 할게.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이랑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게 공통수학 1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이게.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의미가 뭐야? 알면서 다 말 안 하는 거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이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잖아, 그지? x축이 y는 0이라서 y에 0을 넣으면 2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이렇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래프의 교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n승 이퀄 a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x제곱은 뭐 3,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게. 저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고 여기 y는 3이 있다고. 그지? 그 중에서 이거 얘네들이 얘의 해가 되는 거잖아, 그지? 맞죠? 요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래프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다. 이게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저런 것도 있고, 그때는 막 이런 것도 배웠을 거야.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게 fx, gx다. 그럼 fx 이퀄 gx의 해가 바로 이거 두 개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잖아, 그지? 똑같이 하는데 그냥 2차가 아니고 그냥 n차일 뿐인 거야. 그래서 n차식, 그러니까 xn승 그래프를 그려보고
A를 그려보고 도대체 교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자,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 y는 x, n승 어떻게 그려요? 라고 질문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 그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배웠어요. 1이랑 2일 때는 배웠다고. 네? n이 1이랑 n이 2일 때는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할 수 있지. n이 1일 때는 y는 x니까 직선 그리면 되고, 2일 때는 이차함수 그리면 되지. 3차함수는 몰라요. 그래서 대충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눌 거예요. 자, 요 표가 거의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짝수는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4차 함수도 이렇게 그려져요. 궁금한 사람은 이제 초록색 창 이런 데다가 이제 저렇게 넣어보면 그래프 계획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4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는데 2차 함수는 4차 함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4차 함수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뭉뚝하게, 여기가 좀 뭉뚝한 게 길어. 2차 함수 조금 더 뾰족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프는. 이게 y는 x의 n승인데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형태를 띈다고요. 자, 요 그래프 개형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홀수일 때는 1차일 때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텐데 3차 정도 보통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나중에 수투 미적분 1 하면 많이 배울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홀짝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다시 중요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x, n승, 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뭐냐? 실수인 것의 개수 그리고 그 정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교점으로 얘를 설명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실수인 것은, 자, 그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교점 개수다. 교점이다. 실근이 교점이다. 그럼 교점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짝수일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A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A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만약에 A가 양수라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얘는 실수 2개. A가 0이면 실수가 1개. 교점이 1개밖에 없죠. A가 음수면 실수가 없어요. 그지? 이게 언제 상황이라고?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개수를 따질 때 이렇게 홀짝으로 나눠서 따지는데, 짝수일 때는 이런 상황이 있다. A 값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얘는 좀 이따가 들어줄게. 홀수는,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지 A가 0이든지 A가 음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개지. 실수 1개. 무조건 실수 1개예요. A 값에 관계없이. 짝수일 때는 A 값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서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 자, 요 얘기가 이제 요 표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지? 정리가 돼 있고, 값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값은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장황하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제일 바람직하나, 선생님이 그 시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알았지, 요나?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래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x n승이고, 이게 a면, 여기 교점은 이 xn승이 a가 되는 값이잖아. xn승이 a가 되는 x값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하지 않았나? n승근 루트 a로. 그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n승근 루트 a고, 여기 반대쪽에 있는 좌표는 여기 y축에 대해서 반대 부호니까 이게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야.
여기가 n승근 루트 a고 여기가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홀수일 때는 되게 웃긴 게 이쪽에서 만나도 이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x 세제곱이 마이너스 5야. 자, 마이너스 5로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 세제곱 그래프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여기 만나는 이 값 있지, 이 값. 이 값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고 물으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자, 생소할 거거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근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호 안에 음수 들어가 있는 거는 i 허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없을 때야. 루트 이거일 때.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건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잖아, 그지? 이게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실수로서는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어서 그래요. 근데 홀수일 때는 가능하다고, 이게. 알겠죠? 그거 주의해야 돼요. 홀수일 때는 이 안에 음수가 들어있어도 된다고. 이거 자체가 어떤 음수를 나타내요. 가능한 표현입니다. 홀수일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던 내용이랑 다른 처음 나타나는 내용일 거예요. 근호 안에 음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홀수일 때는 가능하다. 짝수일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 실수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이제 그냥 어떤 허수긴 한데 다루지 않는다고, 이거는. 특히 4제곱근을 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무슨 허수가 있겠지. 근데 그 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없음 생각해도 되고. 이런 거는 없지는 않지. 루트 5i라고 쓸 수 있긴 하나 실수가 아니잖아. 관심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수 단어는, 이 대수책은 허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허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알겠지? 실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얘는 실수야. 얘가 실수라는 거 꼭 인지하기.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도 앞에 홀수일 때는 가능하다. 실수야. 알겠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 뿅 하고 나올 수 있다고. 그 이유도 설명하긴 할 건데, 근데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조금 있어야 이건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같은 값이니까 이 수 자체가 음수라는 거야.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어떤 양수일 건데, 양수 앞에 마이너스 달아놨으니까 전체가 음수란 말이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 맞잖아. 만나는 점 자체가 x축 여기 y축 왼쪽에서 만나니까 음수지. 요 표현 자체가 음수다. 허수 아니다. 그거 머릿속에 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골자.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2개. 하나, 둘.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실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 4제곱 이 마이너스 3 이런 거.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지. 그죠? 그게 이 얘기예요. 요게 n이 4인 상황이고 a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플러스 3이면 뭐 여기가 3 이렇게 하면 2개 만나겠지. 뭔지는 나중에 따지면 되는데 일단 개수는 2개인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계속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이 a 값에 상관없이 a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교점이 1개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실근 무조건 1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주된 출제 포인트예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직접 개수가 아니고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 볼 텐데, 다음 중 실수인 것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16의 4제곱근 이렇게 물었는데 16의 4제곱근은 원래 몇 개여야 돼? 원래 4개여야 돼. 그지? 실수, 호수 말 없으면 4제곱근은 일단 4개인 거지. 그지?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를 4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수를 찾고 싶은데, 그 말이지. 그지? 16의 4제곱근이니까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찾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그 4차 방식 열심히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열심히 풀어보면 x가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2i도 있고 마이너스 2i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근데 이 중에 실수인 거 찾아야 했으니까 이 두 개 찾으면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대로 해주면 4제곱근 짝수고, 그지? 짝수고 양수니까 두 개가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고, 이거는 어떤 수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고 싶은데 세제곱근이니까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홀수니까 실수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지? 그 실수 한 개가 바로 x가 마이너스 올 거다. 5 세제곱 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인수분해 해서 찾고 여기는 허수도 직접 찾고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냥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고 왜 안 넘어갔네. 자, 조금 있다가 이거 하고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야, 너무 버벅거리는데. 자, 요거 잠시 한번 봅시다.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면 됩니다. 자, 잘 봅시다. 옳은 것을 다 고르세요 그랬거든. 시험에도 테스트에도 이런 문제가 나갈 겁니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하면 니도 돌아보지 말고 틀렸다고 하면 된다고. 왜? 세제곱근인데 모르겠지만 3개를 얘기해야 되잖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3개 얘기해야 되는데 4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지? 두 번째, 마이너스 80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이거는 뭐 체크해야 되냐면 홀수 짝수인지 그리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4제곱근이니까 짝수죠. 짝수인데 얘가 음수잖아. 그지? 그럼 좀 전에 그 정리한 것에 따라서 없는 게 맞죠. 그죠? 짝수면서 음수는 없는 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이거는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PQ, QP 거꾸로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은 뭔가 모르겠지만 3개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6도 있고 무슨 뭐 알파도 있고 알파 바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바로 표현한 이유 알겠지? 내가 이게 그냥 아무 때나 한 게 아니고 실수 하나에다가 허수 2개가 존재할 텐데 맞지? 세제곱근에서는 실근이 1개밖에 없을 거잖아. 1개밖에 없어서 그 실근 하나랑 나머지 허근이 존재할 건데 허근은 존재하면 무조건 켤레로 존재해야 되죠. 그죠? 요거 공통수학 1 내용이야. 켤레로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켤레 목소수로 쓴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냐 이렇게 물은 거라고 이거. 그럼 참이 맞죠? 그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오케이. 세제곱근 홀수고 홀수니까 얘가 양이든 음이든 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개가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내려가서 이거 확인 체크 4번, 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잘안 보이면 안 되니까. 4번은 정답이 4번인 것 같은데. 4번. 그죠? 이게 4제곱근 짝수고 양수니까 2개. 이 4제곱근 16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수를 4제곱해야 16이 되느냐 뭐 그 소리잖아. 그지? 그럼 4가 아니고 2죠. 근데 혹시 4제곱근 16은 마이너스 2다 이러면 이건 답일까 안 답일까? 참이야 안 참이야? 안 참이야? 거짓이야. 4제곱근 16은 마이너스 2다.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오. 헷갈린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3이라고 생각하고 자 제곱근 25는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걸 마이너스 5라고 해? 제곱근 25는 그냥 5잖아. 제곱근 25는 이건데요. 이 표현 자체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제곱근 16 이렇게 무는 건 다 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물론 마이너스 2는 16의 내제곱근 중에 하나야. 그치? 16의 내제곱근은 4개가 있겠지. 그치? 그 중에 하나가 맞지만 내제곱근 16이라고 이런 식으로 물으면 얘는 양수를 답을 해야 돼요. 실수 중에 양수. 알겠죠? 그거 좀 주의해주고. 이거 구분 잘해야 된다 이거지. 16의 내제곱근이랑 내제곱근 16이랑 구분을 잘해야 돼요. 16의 내제곱근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4개를 다 써놔야 돼. 뭔지 알지? 2랑 마이너스 2랑 2i랑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 그치? 이 중에 내제곱근 16은 그냥 딱 2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의해야 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모르겠는데 일단 2개 얘기해야 된다니까? 제곱근이니까, 그지? 27의 세제곱근은 3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수로 빡빡빡 꺼버릴 수 있다고. 개수가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서 세제곱근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물으면 3개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 3개가 맞는지 아닌지 따지는 조건이 되지. 한 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6의 내제곱근 중 이거는 이제 실수인 것 물었는데 이게 짝수고 음수니까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5번은 정답이 뭐냐면 5번은 정답이 마이너스 2일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봅시다. 찬찬히 해볼게. 자, 짝수고 음수니까 실수인 것은 빵개 맞죠?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 그지? 그 다음에 10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 10은 양수고 내제곱근 짝수니까. 맞죠?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게 뭐야? 이게? 아, 10의 상관없잖아. 이거 그냥 1이지 뭐. 맞죠? 홀수는 저게 양수든 저기 마이너스 10 홀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홀수는 1개고. 그러면 A, B를 곱하면 빵이고요. 이렇게 C, D를 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요. 이제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좀 하고 이제 지수의 확장이란 걸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근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걸 왜 배우는지를 아직 얘기 안 했거든. 왜 배우는지가 조금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나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런 성질이 있대. 이게 약간 그 제곱근의 성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n 대신 2 들어가면 그냥 다 맞는 거거든. 아니 왜 이런 거 다 배운 적 있지 않니? 루트 a 분의 루트 b 이렇게 하면 합쳐져서 막 이렇게 되고 그잖아. 그치? 막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물론 이걸로 가지고 연산을 하고 하긴 할 텐데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이걸 막 억지로 외우고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살펴봅시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뭐 그런 거, 왜 저렇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 간단해. 그러니까 얘를 n 제곱을 해서 a가 됐잖아. 그죠? 얘를 n 제곱 했더니 a가 됐지.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뭐야? 얘를 n 제곱해서 a가 됐으면 얘는 a의 n 제곱근 아닌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지? 어떤 수를 얘가 이제 x라고 생각하면 되지. x의 n 승이 a니까 요 x는 n 승근 루트 a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x의 n 승이 a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x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얘가 x라고 생각했을 때 x는 그 n승근 루트 a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n승근 루트 a를 n승을 하면 이제 이 수 자체가, 그러니까 요 의미 자체가 나를 n 제곱하면 a가 돼요라는 뜻인데, 그걸 직접 n 제곱했으니까 a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당연히.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양변을 이렇게 n승을 하잖아.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n승을 이렇게 하면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a, b가 되거든. 요 n 제곱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일단 뒤에 거를 먼저 하고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이, 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막 되면은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이제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얘는 양수인 거 맞고, 그죠? 얘도 양수인 거 맞으니까 얘를 만약에 자연수승 n승을 하면 이렇게 막 분배가 되겠죠. 분배가 돼서 이렇게 되고, 곱하기 n승근 루트 b에 또 n승 이렇게 되고, 이쪽은 뭐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왜? 이거는 이 성질에 의해서 얘를 n승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얘는 b인 거잖아. 성립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1, 2, 3, 4, 5, 6번이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막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외우고 막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아마 n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루트 2, 루트 3 곱하면 루트 6 되고 뭐 이런 거 다 원래 쓰고 있던 내용들이었잖아. 그냥 그거를 조금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면 되고, 루트 요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이거는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4가 있고 A에 6이 있거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P를 이렇게 약분을 할 수도 있고 뭐 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얘가 2 곱하기 2, 2 곱하기 3이니까 2로 날려버리면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잘 안 해. 조금만 있다가 이거를 분수로 바꾸는 걸 배울 건데 그걸로 다 계산하지 얘로 계산 잘 안 하거든. 그냥 그렇다 생각해주고, 그냥 이런 성질이 있구나, 애써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눈에 익혀 놓으면 돼. 이거 두 개 합쳐지네. 이거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구나. 이게 mn이 곱해지면 이것도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것도 똑같겠죠. 이게 곱해지면 이게 서로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분수로 해결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뭐 이제 복잡하게 써놨는데 뭐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잘 연산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거만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를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일단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해주면 얘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5제곱하면 32가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치? 이 수를 5제곱하면 32가 돼야 돼. 그럼 이 수는 얼마지? 2겠지. 이 수는 2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긴 한데 32가 2의 5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5 있으면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왜 루트 있고 이거 있으면 2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음수일 때는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n 루트 a의 n이면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루트의 성질하고 똑같은 거야. 왜? 루트의 a의 제곱은 a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는 거 다 알잖아. 그지? 이거 나오면 원래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지? 루트는 여기가 짝수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얘가 홀수면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제곱이 있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뭐 하지? 세제곱이 적당한 게 125? 이런 거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인데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5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 홀수일 때는. 근데 이게 짝수일 때는 만약에 4, 4면 그냥 5로 나오겠죠. 4.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로 안 나온다고. 이거는 그냥 5로 나오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 그것만 주의해 주면 돼. 여기가 짝수일 때는 나오는데 부호가 바뀌어 양수여야 되니까 무조건. 근데 얘는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내제곱분 루트 요 안에 마이너스 5의 내제곱은 5의 내제곱하고 똑같아.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고. A가 음수일 때는. 이게 짝수일 때는 그런 거야. 홀수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홀수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예쁘게 나와주면 돼요. 그거만 주의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답이 뭔데? 그런 식으로 하면 3이라고. 그죠? 3. 짝수니까. 그지? 이거는 세제곱분 루트 27은 마이너스 3의 3승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3. 자, 요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인 거야. 그냥 얘가 없으면 양수인데, 그지? 앞에 마이너스 없으면 이거 4제곱근 256이니까 이게 뭐를 4제곱해야 256이 돼? 4잖아, 4. 그죠? 4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4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세제곱근 루트 0.008은 1000분의 8 마이너스 1000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2의 세제곱 하면 1000분의 8 맞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0분의 2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이겠지? 이렇게. 그다음 이거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고 치면 얘는 플러스랑 똑같단 말이야. 그지? 이게 6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6승은 플러스 2분의 3의 6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분의 3의 6승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얘는 66 사라져서 2분의 3으로 나오면 되겠죠. 이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그냥 이제 거듭제곱근에 익숙해지기 위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계산. 선생님이 쭉 보여줄 테니까 이 계산이 아까 앞에 했던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4, 4 똑같으니까 합칠 수 있어요. 3 곱하기 27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합치고 나면 3, 27 하면 81인데 이게 3의 4제곱이네. 그지? 3의 4제곱 그러면 3으로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또 합칩시다. 5제곱으로 합치고 5제곱근 16, 64인데 얘가 16은 4의 제곱 64는 4의 세제곱 하면 5제곱근에 4의 5제곱 해서 4로 나온다.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한번 아래 분수를 합칩시다. 세제곱근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치고 16분의 2로 생각을 하면 얘가 8분의 1이겠죠. 세제곱근 8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과 같네요.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얘도 4제곱근 합쳐놓고 27분의 3인데 얘는 3으로 나누면 9분의 1이고요. 자, 요거 좀 주의해 봅시다. 자, 이게 9분의 1인데 이거는 안 나와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4제곱근 루트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때까지는 여기가 숫자가 다 똑같았어요. 5, 5.
3, 3, 뭐 이렇게, 그지? 여기 뭐 4, 4 똑같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안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약분하면 돼요, 이렇게. 약분을 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가 남는데, 2는 생략하면 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거듭제곱 앞에 2는 생략하면 그냥 그게 루트 자체가, 루트 3분의 1 자체가 요 앞에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답이에요, 얘는. 이거 답은 얘가 된다고. 됐죠? 그 다음 5번. 자, 이것도 6승분 루트. 자, 25는 5의 제곱인데, 요 밖에 전체의 세제곱이 있거든요. 전체 세제곱. 이 세제곱이 요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 세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결국 얘도 6승분 루트 5의 6승이 돼서 얘는 5가 되겠죠. 근거는 앞에 있습니다. 여기 다 성질에 보면, 잠시 앞으로 갔다 올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예요, 요거. 4번 성질. 이렇게 m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냥 루트 계산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양수일 때, 만약에 루트 여기에 뭐 3이 있고 여기에 전체 제곱이 있었으면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 좀 자연스럽게 계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1의 4제곱, 이것도 합시다. 8승분 루트 81이 3의 4제곱인데 그 전체에 4승이 있어요.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걸 저걸 굳이 3으로 안 고치고, 3으로 고치지 말고 그냥 81을 살려놓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고 아까 약분하기로 했으니까 약분을 해봐.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이게 2의 81인데 그냥 8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2는 생략해도 되니까. 루트 앞에 2가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는데 그냥 생략하세요. 생략하면 루트 81이니까 얘는 9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는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어요. 2가 27 앞에, 루트 27 앞에 이렇게 2가 생략돼 있으면 이 두 개가 곱해진다고 했어요. 그죠? 곱해진다고 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세제곱근 있고 여기 2가 있고 27인데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요거를 뭐 바깥으로 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뭐 그냥 약분해도 되고 알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2랑 3을 곱해서 얘를 6으로 만들고 3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하겠네. 요거 두 개 곱해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쪽 앞으로 좀 글자가 못생겼는데 6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분해주면 2가 남고 루트 3이니까 얘는 2 생략해서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가 생략돼 있으면 6승분 루트 4 2의 제곱이니까 하나 더 약분하면 얘는 세제곱근 루트 2라고 답을 써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 요 두 개는 2하고 3 곱해서 6으로 만들고 4는 2의 제곱으로 만들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는 1 되고 얘는 3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음, 자, 이 친구도 일단 약분을 좀 4로 약분해 볼게요. 이건 3승근 루트 3이고요. 그리고 3으로 약분하면 3승근 루트 3의 제곱이고, 그러면 합칠 수 있죠. 3, 3이니까 3 합쳐서 3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3승근 루트 3의 세제곱 해서 답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세제곱근 루트 8은 이거 자체가 2네. 세제곱근 루트 8은 이거 자체가 2잖아. 왜냐면 이 수를 세제곱한 이 수의 정체는 나를 세제곱한 8이에요. 이 수니까 이제 2가 될 거죠. 그래서 4제곱근 루트 2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이 친구는 이게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8 루트 64인데 이거 좀 4로 이게 4니까 얘도 4로 맞추기 위해서 약분을 좀 할게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8 루트 88 64니까 이렇게 이렇게 8의 제곱으로 놓고 2로 약분을 해줍시다. 그러면 4제곱근 루트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하면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쳐주면 4승근 루트 28, 16 이렇게. 그러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계산이 막 메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이거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보통 이거 지수 요거를 다 분수로 돌려놓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뭐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막 엄청 대단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갑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아까 그 연습을 충분히 했다고 치면 이게 조금 계산이 복잡해져 있죠. 지금 뭐 이게 숫자가 좀 많이 있는데 겁내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27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1번 문제. 세제곱근 루트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이 제곱하면 3의 6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계산하면 이거 자체가 3 이렇게 떨어지면 3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약분해가지고, 봐봐. 요거, 선생님 여기 나 약분할래요. 좋았어. 그래서 얘는 3으로 약분하면 얘는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이거. 계산이. 이걸 약분하는 순간 루트가 통째로 날아가요. 안 쓰면 2가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 루트가 안 생겨야 된다고. 그냥 루트 없이 3의 제곱입니다, 저거. 알았죠? 다시 한 번 더. 세제곱근 루트. 자, 27의 제곱인데 이게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인데 이거를 3이랑 6을 약분하면서 루트 3의 제곱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3, 6 약분한다고. 약분해서 다 약분이 됐으면 루트가 없어져야 돼.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주의해라 이 말이야. 주의할 수 있도록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세제곱근 루트 3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6제곱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거 자체가 3이니까 3의 제곱으로 나와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예 주의해야 돼 이거. 그래서 9 얘는 9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4하고 8 약분하면 3의 제곱이 남아서 얘도 9예요. 얘도 9고 곱하기 이렇게.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안 헷갈릴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 생략돼 있어서 6승근 루트 729인데 729는 3의 6제곱이거든. 3이 됩니다. 그래서 81이랑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84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 2번. 2번은 이제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뭐가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얘를 통째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저 친구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뭔 소리냐면 세제곱근 루트 3을 선생님이 x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다시 써주면 x 빼기 1이고요. 요거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옆에 가로에 이 친구는 뭐냐면 이 친구는 세제곱근 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9니까 제곱을 바깥으로 쓰면 x의 제곱인 거죠. 더하기 다시 x고 뒤에 더하기 1이니까 이거 곱하면 뭐 되는 것 같았었는데 공통수학이 열심히 했으니까 알겠지 뭔지. x 세제곱 빼기 1이 될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지? 근데 x가 아까 이거였는데 얘를 세제곱하면 3이란 말이야. 맞죠? 요거 세제곱하면 3이니까 3 빼기 1 해서 이게 2라는 얘기야. 뭐가? 여기 빨간 색깔 밑줄 친 게 2라고. 2 여기까지 됩니까? 2. 근데 여기 분모에 있는 4제곱근 16 있지? 4제곱근 16도 2 같은데? 4제곱근 16도 2 맞죠? 자, 위에 빨간 색깔 이 친구도 전체가 2고 그럼 2 약분하면 얘만 남네? 그래서 이번에 답은 루트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전부 다 64 폭탄인데 이건 이제 째겠습니다. 분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분리를 해서 여기 앞에 2가 있다고 생각하고 6이랑 2를 곱해서 12승근 루트 64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2하고 3 곱해서 6승근 루트 64 곱하기 두 번째 또 분리해. 여기 2 있다고 치고 6승근 루트 64 분모는 3, 6, 18 루트 64 곱하기 이쪽도 여기 2 있다고 생각하고 분리 3, 6, 18 루트 64 여기 밑에는 6이 12죠. 12승근 루트 64 이렇게 분리해 놓고 생각했더니 다 약분이 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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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약분돼서 결론은 1입니다. 다 약분되게 만들어 놨네. 그죠? 자, 4번이 좀 어려운데 4번은 자, 이렇게 한번 여기다 따로 써서 해볼게요. 8의 4제곱 그 다음에 4의 11제곱 여기는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인데 이게 저게 뭐지 싶은데 일단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8하고 4는 좀 별로잖아, 그지? 8하고 4를 전부 다 밑을 2로 바꿉시다. 다 8하고 4를 2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2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의 10승이니까 2의 30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0승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12승 요거 2의 제곱이니까 2의 22승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잘해야 돼.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바꿨다 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게 답이 나오려면 항상 이런 구조여야 되거든요. 어떤 구조가 돼야 되냐면 요렇게 차이가 지수 차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 이 두 개의 지수 차이가 10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답을 내면 되냐면 묶어요. 공통인수로 묶을 건데 뭘로 묶을 거냐면 앞에 걸로 묶어. 앞에 걸로. 그러니까 분모를 여기 있는 분모는 2의 12승으로 묶읍시다. 자, 2의 12승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의 10승이 된다고. 이게 좀 생소해서 잘 안 묶일 수도 있는데 2의 12승으로 묶으면 뒤에는 2의 10승이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야 이게 22가 되니까. 지수를 더해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잖아. 그죠? 위에 분자를 2의 20승으로 묶어요. 작은 걸로 묶어요. 작은 걸로. 그러면 얘로 묶었으니까 1 플러스 여기도 2의 10승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고맙게도 날아가지 않니?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루트 안에 2의 20승 나누기 12승이니까 2의 8승만 남고요. 2의 8승이 루트니까 2의 4승이 16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자주 나올 거니까 잘 봐야 돼요. 4번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숙제로 여러분들 좀 해주면 됩니다. 비슷하지? 문제가? 이거 다 x 더하기 1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뭐 이런 거. 이것도 3으로 다 바꿔놓고 묶으면 되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맞죠?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공부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이제 계산. 이제 숫자가 아니고 문자인데 겁내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이것도 겁내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이 되려면 여기 앞에가 숫자가 같아야 계산이 되거든. 여기 앞에. 그죠? 안 그러면 안 합쳐지잖아. 합쳐지려면 앞에가 여기 6승근, 3승이 같아야 되니까 이걸 6승근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맨 앞에 그걸 6승근이라고 두면 여기 원래 2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3을 곱한 거예요.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도 3, 3 다 곱해야 돼. 그러면 얘는 3을 곱하면 A의 9제곱, B의 3제곱이 될 거고요. 나누기 이거에다가 여기는 2를 곱한 거지. 그러면 A의 8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곱하기 얘는 6이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씁시다. 한 방에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A의 9제곱, B의 3제곱
나누기 이거 A의 8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곱하기 여기 곱하기 이거는 요 위에다 쓰면 되겠지. 5제곱 제곱 B의 5제곱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렇게 한 번에 통일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6으로 다 맞춰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A가 여기 원래 9개에다가 5개를 더하면 A가 14개가 있는 거고요. B는 3개, 2개니까 5개. 밑에 A가 8개, B가 4개.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6승근 루트에 14개에서 8개를 빼면 이 나눗셈 하면 지수 빠져야 되니까 A 6승이고요. 나눗셈 하면 B가 1개가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얘를 다시 분리해주면 6승근 루트 A의 6승 곱하기 6승근 루트 B 이렇게 되니까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겠네. A 곱하기 얘는 6, 6이니까 그냥 A로 나올 거고 얘는 더 이상 어떻게 나올 수 없으니까 6승근 루트 B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근데 사실 이것도 오늘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을 이렇게 안 해요. 계산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일단 성질을 처음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지수의 확장을 할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해봅시다. 이거 2가 있다고 치고 분리할게. 근데 이제 공부했을 거니까 자 이게 6승근 루트 A 이게 분자고요. 밑에는 3, 4, 12승근 루트 A 곱하기 여기 2 있다고 치고 12승근 루트 A 밑에는 2, 3은 6 루트 A 두 개밖에 없는데 다 약분되면 1이다 그지? 1이겠죠? 너무 쉽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 분리를 할게 이거. 맨 앞에 A는 이제 루트 A가 될 거고 곱하기 여기 두 번째 A는 여기 4승근 있고 여기 이 바깥에 있는 이 루트의 영향도 받는다고. 요 A는 루트 영향을 2개를 받죠. 4랑 2를. 그래서 8승근 루트 A라고 쓰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A는 3, 4, 2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그러면 이게 24승근 루트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요 A에 대해서 생각하고 요 A에 대해서 생각하고 세 번째 A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주면 이렇게 영향을 받고요. 얘를 24로 약간 통분 같은 개념인데 24로 맞춰주면 얘는 A에 12개가 되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24로 맞춰주면 12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여기는 8이니까 3 곱했으니까 여기도 3 곱하면 되겠지.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A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A의 24승근 루트 A의 이거 다 더하면 15, 17인가요?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것도 집에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필수에 이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소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냥 맞추면 돼. 이게 지금 단위가 달라서 뭐 모르겠는데 이게 6이고 3이고 여기 2가 있으니까 6으로 통일을 해볼까? 그래서 A를 이렇게 씁시다. 6승근 루트 그러니까 이게 2였는데 6이 됐으니까 3을 곱한 거잖아요. 세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의 세제곱 즉 125가 되는 거고 B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3인데 여기도 2를 곱해서 각각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100이 되겠죠.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마지막 C는 원래 120이었지. 이렇게. 그러면 뭐 대소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기준점을 이게 6승근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뭐 125랑 100이랑 120을 대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다 6제곱을 해도 돼요. A를 6제곱을 하면 루트 5를 6제곱을 하면 바로 125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6제곱하면 10의 제곱이라서 100이 되고 얘는 6제곱하면 그냥 120 될 거니까 이렇게 비교해도 됩니다. 대단한 문제 아니야.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놓고 한번 판단해보자. 그 정도 얘기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수의 확장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자, 일단 여기 좀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오늘 수업에 큰 주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고요. 좀 전에 했죠. 이 거듭제곱근이 뭐냐?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이거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실수인 것의 몇 개냐? 뭐 이런 얘기가 큰 주제고, 두 번째가 이제 지수의 확장인데, 이 지수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얘가 사실 필요해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의 확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지수 법칙을 썼어요. 이런 지수 법칙을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은 A의 n 플러스 m이다.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지?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이거. 나누기 A의 m은 A의 n 빼기 m이다. 물론 뭐 m이 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뭐 분수로 나오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의 n승의 m승은 A의 nm이다. 이런 거. A의 B의 전체 n승은 A의 n승, B의 n승이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지수 법칙인데, 이게 지수 법칙인데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 법칙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당연히 여기 밑에 있는 AB는 1이 아니어야 되는데 A가 양수면서 MN이 자연수일 때만 배워요. 자연수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배운다고. 이때까지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 뭐 A 말고 숫자로 합시다. 뭐 2에 3분의 1승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하면 그냥 심증은 이렇게 더하고 싶은데, 이렇게 맞잖아. 이제 지수 법칙이 곱하면 지수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 맞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냥 얘가 자연수일 때밖에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얘가 정수일 때도 하고 유리수일 때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지수 확장이야. 지수 확장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수 법칙이 지수의 범주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게 지수의 확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확장을 할 거 아니야.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수 법칙은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였다니까. 이 MN이 중학교 때 배운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자연수를 넘어서서 정수, 유리수, 심지어 실수까지 확장을 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 증명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짜 웃긴 거 이런 거예요. 2의 루트 2승 곱하기 2의 루트 2 플러스 1승, 루트 2 마이너스 1승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이 지수 법칙을 쓰면 이게 더해질 거잖아요. 이게 계산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고등 과정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극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서. 극한은 또 이제 수투 미적분 개념이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설명은 안 되나 성립은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책에 봐도 그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뭐라고 서술이 됐냐면 이렇게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서술이 돼 있다고. 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되고요. 그래서 왜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배우는데, 이게 약속이거든요. 여기 약속 정의니까 약속입니다. A의 영승을, 어떤 지수의 영승은 항상 1로 약속을 해줘야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A의
n승이 있고 곱하기 a에 0승이 있다고 합시다. 0은 정수잖아. 그죠? n은 자연수고. 이게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야. 이때도 성립하네?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고 지수법칙을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성립시키기 위해서 무슨 장치를 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성립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곱하기 하면 이게 더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n 더하기 0은 그냥 n인데? n.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뭐여야 돼?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A의 0승을 1로 약속을 했다고. 왜? 정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을 성립시키려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A에 n승이 있고 곱하기 A에 m승이 있는데 m을 마이너스 n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n은 자연수야 지금. 자연수. m을 마이너스 n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에 n 플러스 m인데 m이 마이너스 n이면 이게 a의 0승이 돼서 이게 1이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m 자리에 마이너스 n이라고 쓰고 내가 이에 얘를 정의를 할 텐데 a의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은 얘를 나누면 되겠죠. 이제 a의 n승분의 1로 약속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승을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승은 역수야. 그치? 얘가 계산상 얘가 1이니까 이 지수 법칙이 정수 범위, 즉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주의점이 있는데 A가 분모로 내려갔으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A가 0일 때는 성립 안 해요. 그죠? A가 0일 때 외에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볼 거거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5의 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거를 5분의 1의 삼승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맞죠? 사실 이게 좀 더 좋은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얘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 마이너스 3승을 5의 마이너스 1승의 세제곱으로 생각을 해서 5의 마이너스 1승을 5분의 1로 잡아주고 세제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여튼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야. 이 밑을 뒤집어야 돼요. 역수로 생각한다. 그 얘기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니까 내용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수일 때도 지금 우리가 한 건 그거예요. 지수가 정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지수 법칙이. 그러니까 지수 확장의 의미 자체가 그거라고. 다시 한번 지수 확장, 지수 법칙이 지수의 범주. 이게 중학교 때는 자연수일 때만 성립했는데 얘가 정수, 유리수, 실수일 때도 성립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더라. A의 0승은 1로,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n승은 n승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더라.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6제곱을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게 2의 3 빼기 6이 되죠. 그죠? 나누기는 뺄셈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게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중학교 때는 이런 기호를 못 썼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실제로 이 계산은 2의 3승분의 1인 거지. 이렇게. 맞죠? 근데 이거를 중학교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2의 3승이니까 분자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써놓고 나누기 분모에 2의 6제곱이니까 2를 6개를 이렇게 곱해놓으면 되죠. 이렇게 곱해놓으면 3개 3개 떨어지고 8분의 1 맞잖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다. 표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그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유리수일 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거듭제육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이게 유리수일 때.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요 등식 한번 봐봐요. 요 등식. 요 등식이 아주 중요한 등식인데, 요거부터 할까? 요거부터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쓰도록 약속을 하겠다는 거거든. 유리수 지수를 정의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를 n제곱을 하면 n제곱을 합시다. 얘를 n제곱을 해서 지수법칙이 성립하게 하면 이게 a가 되잖아. 그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치면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뭐냐면 니를 n승해서 a가 됐으니까 니는 정체가 n승은 루트 a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처음 배운 거잖아. 그치? 뭔가를 이게 x야 x. x를 n승해서 a가 되면 x가 a의 n제곱근이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a의 n분의 1이 얘로 쓰여지게 된다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를 n승하면 a의 m이 되는데 a의 m. 그럼 이 a의 m은 a의 n분의 m을 n제곱한 거란 말이야. 한 것. 그러니까 얘를 n제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얘의 n제곱근, 즉 n승근 루트 a의 m이 바로 a의 n분의 m이 되겠죠. 맞지? 얘를 n제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얘는 얘의 n제곱근이라고. 막 헷갈리죠. 이게 막 이렇게 기호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수를, 그지? 이런 수를 n제곱해서 얘를 n제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n승근을 붙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이제 혹시 이렇게 앞에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쓸 때 이걸 전부 다 분수지수, 유리수지수로 고쳐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계산이 훨씬 좋아요. 아까 막 약분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합니다.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와요. 그거 생각해주고. 알겠지? 근데 거듭제곱근 정의 때문에 이 a가 양수여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해주고, 양수일 때만 유리수 지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된다고. 지수 법칙을 쓸 때 얘가 음수면 못 써요. 이게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못 쓴다고 한번 잘 생각해봐봐. 이거를 지수 법칙을 썼다 쳐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서 1이 됐는데, 그러면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근데 얘를 이걸 먼저 계산하면 4가 되는데 4의 2분의 1승은 2인데 어떤 거는 마이너스 2고 어떤 거는 2면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유가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지수법칙을 썼거든. 2랑 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해. 밑이 양수일 때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만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됐지? 그냥 이거 뭐 성립하는 거는 지수법칙 성립하는 거는 이제 정수, 유리수 뭐 그때 다 같이 성립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지수가 뭐 무리수 뭐 이 값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 그냥 실수일 때도 된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공부 범주를 넘어가는 놈이라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수업을 정리를 할게요. 자, 0승은 1이라고 했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는 분모로 간다 그랬지? 이렇게 역수. 그럼 9분의 1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이건 얘가 이제 뭐겠어? 이거.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 붙은 게 이 밑을 역수를 취하게 한다니까? 그럼 2의 4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의 0승 1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뒤집혀서 4의 제곱이 됩니다. 답이 17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해봅시다.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얘는 2에,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2분의 3승 곱하기 2의 2분의 3승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2의 3승 8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똑같이 5의 3분의 4승 곱하기 25는 5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분의 1승이니까 요거 지수법칙 적용하면 5에 요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네. 그죠? 5의 3분의 4승과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곱하기를 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5의 1승이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된다고. 알겠지? 얘랑 얘를 더하겠지? 곱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유리수든 정수든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써라 이 말이야.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요것도 같이 해봅시다. 3의 2분의 1승 있고 나누기 이게 먼저 지수법칙 쓰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승이죠. 3의 2분의 3승. 그럼 나누기니까 얘는 지수법칙을 쓰면 지수가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 뺄 거야. 2분의 1에서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3분의 1로 답이 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32는 2의 5승이죠. 2의 2분의 5승이고 나누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4분의 2승 그러면 2분의 1승이 되죠. 이거 빼주면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얘는 뭐 양수니까 지수법칙 바로 써서 이 두 개 먼저 곱하면 3 떨어지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겠네. 100분의 1에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는 100의 제곱 만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 먼저 써주면 4고 이거 2고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4하고 2니까 8 얘는 그냥 2의 8승이 됩니다. 256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무리수일 때도 그냥 하면 돼요. 이게 4에 이 두 개 곱하면 루트 36이니까 6승 그럼 이게 2의 12승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 3루트에서 루트 5 빼면 2루트 5승. 이거 더 어떻게 간단히 안 됩니다. 이건 이대로 써놔야 돼. 이대로. 자, 이건 3에 이렇게 곱해주면 2 더하기 루트 2고 곱하기 3에 2 빼기 루트 2니까 이거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더해져서 루트 사라지고 3의 4제곱 81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5에 더해주면 1승 곱하기 이렇게 더해주면 3의 제곱 해서 45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여기 뒤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자, 내가 아니 잠시만 좀 더 있었네. 요거 두 개만 합시다. 요거를 이게 2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제 좀 전에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 이건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 2고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곱하기 얘는 A의 3분의 1로 표현하고 그러면 얘는 A에 더해서 6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도 A의 앞에 있는 게 분모, 여기 있는 게 분자 4분의 5 나누기 A의 6분의 9 이렇게. 그러면 A의 4분의 5 빼기 6분의 9인데 이거 2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4분의 6이겠네. A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제 지수를 분수로 쓰는 게 익숙해지면 좋겠다가 오늘 이제 그 수업 목표 중에 하나예요. 거듭제곱근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알겠지? 자,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뭔가를 뭐 많이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그 아까 선생님이 유제 중에 안 푼 거 있지? 그거 좀 풀어주고 요거 내용 복습하고 그 개념 정리하는 노트에 개념 정리하는 걸 숙제로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좀 잘 해서 와주고 여기까지 할게. 이거 좀 나눠줄게. 잠깐만. 요거 있잖아. 이거 줘야지. 여기다가 오늘 쓰고 한 거 쓰고 때 쓰고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돼.
그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단톡방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을 거거든. 거기에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수업 말